글쎄 진짜 마지막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수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 이 마지막 카드가 임기 단축 조건부 수용과 바로 김종인 전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화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 정력을 쏟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낡은 리더가 권력을 잡으면 회유, 협박, 그리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이 모두까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까기 짜르인 셈인데요.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올랐던 사람이에요. 지난 4년간 안철수와 김종인의 선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니까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가 버린 거라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을 하기 위한 무슨 준비도 하나 돼 있지 않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입니다. 그러게 저랬던 저들인데 이제 뭔가 한 배를 탈랑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쨌든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고 네.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저는 뭐 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 김종인 전 의원의 경우가 그러니까 야당에 특히나 더민주당에 갔을 때는 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지금 이것이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그 정도 효과가 나느냐. 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수 색채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단초가 돼서 뭐 한 선거일 한 3일 전쯤에 정말 좀 전격적인 어떤 단일화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이 논의가 가치가 있고 뭐 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단일 후보가 쉽지 않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좀 그냥 독은 아니지만 득도 아니지 않느냐 하기에는 별로 생각합니다. 없다. 예, 고 박사님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그 주장은 김종인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좀 애매해요. 지금 현재 그런 지지율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한테 SOS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라는 게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도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차치하고라도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뭔가 반등의 계기를 삼으려면 사실은 단일화 같은 큰 카드를 썼어야 하는데 그건 스스로가 앞뒤문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문재인 후보한테 말려든 그런 성격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으면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를 자기 정부의 총리로 쓰겠다든가 이게 포지션이 확실히 하는데 지금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이 집권할 때 다음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하자면 일종의 취임 준비 비슷한 역할을 좀 해달라. 대신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연대라든가 이거 단일화를 꺼내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제3지대를 꾸준히 주장했던 김종인 대표가 나서서 단일화는 못 온다 하더라도 바른정당이라든가 또 한국당 또 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든가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인재풀을 형성을 하면은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그런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지금 맡긴 것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 오늘 입장 표명으로 봐서는 김종인 대표와 이런 어제 회동에서 총리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자리까지는
합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합의 안 된 것은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 내에 입당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입당을 해가지고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이름도 좋겠는데 참 길죠. 예. 깁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당은 이제 안 들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제3지에서 밖에서 당 밖에서 한번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는 여러 인재풀을 모으고 그런 그 인재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뭔가 좀 외곽에서 돕겠다 이런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수준이 그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파괴력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약하다. 예. 두 분 말씀이 비슷하군요. 김종인 전 대표 얘기는 뭐 일단 뜨뜻미지근하다 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가능하다. 5년에서 나는 3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거가 좀 뒤집기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예전에 1997년도 대선 때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DJP와 다루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종인 대표한테 SOS를 쳤어요. 그때 김종인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이회창 당시 후보한테 섀도우 내각을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볼 때 당신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지율 한 2% 정도는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해창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여기 중에서 어떻게 사람을 골라서 하느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버리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만약에 이제 들었더라면 정말 뒤집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아마 지금 그 안철수 후보한테 제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밀리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TV 모토나 이런 거 보면 못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당신이 혼자 못 믿어오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좀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직스럽게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무게감을 가야 된다. 예. 이제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으로는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가능성. 지금 보면 결국 국민들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이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를 5년씩 보장해 가면 이 나중에 개헌은 한 2028년 정도 한참 뒤에나 개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하고 이제 맞을 때 그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가장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번 대통령은 3년 임기만 하고 2020년도에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똑같이 해서 그때 이제 그 임기를 맞추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소신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김종인 대표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나설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생긴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개헌의 어떤 좀 발동을 걸어보자라는 것과 함께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제 섀도우 내각을 발표함으로 해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의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허 교수님 그런데 저는 오전에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뭐 여러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영입을 하셨죠. 김종인 전 대표를. 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을 해서 이래 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을 영입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지더라도 뭐 원칙 있게 저고 이래라 했는데 이런 분을 영입해서 이기려 하는 거는 참 잘못이다.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80년 그 강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 위에 국보위가 탄생할 때 국보위에 참여를 했어요. 그 국보위에 그것도 논란 꽤 됐었잖아요. 아주 논란이 많이 됐죠. 국보위 참여 자체는 뭐 전두환 정권의 부역행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의 부역행 사람을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을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막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저분도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아니 뭐 컴퓨터나 하고 뭐 백신이나 만들던 사람이 무슨 뭐 정치를 알고 국회의원 알고 국회를 아느냐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두 분이 굉장히 격렬하게 막 이렇게 맞서서 싸웠던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고 후보가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역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초조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위기상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 원래 극약 처방이라든지 또는 무슨 묘수를 찾는 거는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찾는 거거든요. 상황이 좋으면 그런 걸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정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권에 흔히 많이 쓰이는 뭐 격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뭐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을 만큼 지금 지지율의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그러면 이게 뭐 좀 강력한 뭔가 카드로 나와야 되는데 강력한 카드로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런 거는 어젯밤에 합의는 됐지만 이게 뭐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어정쩡한 상황이고, 오늘 또 토론이 있는데 이미 총리 내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오늘 토론에서 공격을 또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면이라 봅니다. 하나는 완벽한 합의가 안 됐다. 하나는 오늘 토론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면이 있다. 수위 조절을 했다.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이 선거판에서 가진 이 파괴력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승리 아이콘이라는 뭐 물음표도 일단 달아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찌됐건 김종인 전 대표가 가서 3년 대통령이든 무슨 뭐 아무리 조건부 세용을 했더라도 개헌을 고리로 해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안철수 후보가 반등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그 2012년에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의미가 있었던 건 경제민주화였던 거죠. 보수당에서 경제민주화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게 이제 파급효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총선에서는 그럼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그 공이 있었던 그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더민주당에서 영입했다. 그게 또 센세이션한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파급 효과가 그렇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왜 그럼 김종인이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들이고 다 끌어들여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권력력, 내 세력을 챙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를 좀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개헌의 꼬리가 됐든 아니면 연합정부, 뭐 이런 공동정부, 이런 그 고리가 됐든 여하튼 내 세력만 챙기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김종인 대표의 그런 영입이 어떻게 보면은 뭐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륜, 내공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막바지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그렇죠. 김종인의 그러한 경륜이 펼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해 4월 총선 때 사실은 지금 그 당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그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까 뭐 극약 처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극약 처방을 쓴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그 당시 대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종인 대표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맞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뭐 거의 적으로 지내다시피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적으로 지내다시피 한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침몰 직전에 민주화를 구해가지고 결국 총선 승리로 가져온 것은 김종인 대표 개인적인 역량이라는 것도 발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현 상황에서 볼 때는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오늘 같은 때 같이 나와서 뭐 이렇게 회견도 같이 하고 이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아쉬움의 표현이지. 그러나 김종인 대표도 저런 정도의 역량과 경륜이 있는 분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돕겠다고 나설 때는 뭔가 나름의 보관이 있지 않겠나. 그걸 저희들이 좀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저는 네. 이 점이 궁금해진 게,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때는 분명 나름 셈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 김종인 전 대표에게 뭐 총리직 제안받은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총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나?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지난번에도 그 비례대표 2번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비례대표 한번 하려고 이런 것이냐 또 이야기하셨죠. 아무래도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두 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의 말을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권력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 어떤 권력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위원장을 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각권을 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다 사람들 구성해 보십시오. 조각권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민정비서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청와대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실까지도 나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실제적인 조각과 권한 자체는 다 김종인 전 대표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좀 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제 확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 오후 중으로 어떤 입장이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라면 김종인 대표 중심으로 어떤 개혁 정부라는 이런 걸 구성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문재인 대표와 이제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쪽에 어떤 그 진용이 정말 괜찮은 진영들로 짜 있다. 즉 전문가들로 짜 있고 이 권력은 안철수 정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연합정부다. 예. 이 인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뭐 정운찬 총리라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각에 뭐 맡기고 또 안보 쪽에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앞으로 안보를 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권력이 가더라도 저게 안철수 정부가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구나.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혹시나 이게 안철수 정부가 아니다는 것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좀 약한 이미지, 이 이미지를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권력구조 개편 결정이 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총리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들 간 대표가 합의한다면 추천한다면 그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과 그리고 개파 패권주의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기존의 정당들 의석수 다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정치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김종인 카드 그리고 뭐 임기 단축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10시 안철수 후보 입 모양 보면서 엄청나게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왜 저게 긴급이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수위가 많이 낮았고 좀 전에 말씀했던 것은 두 분이 손을 잡고 나와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뭔가 더 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 큰 테두리 정도에서 합의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진행이 잘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한 40분 정도 만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뭐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아주 깊이 있는 많은 이야기가 됐을 거라 보는데 시간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수라 해서 뭐 그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책임 총리제는 뭐 저는 훌륭한 이야기라 봅니다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도 그 기능을 어디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유지를 하든 폐지를 하든 그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저 사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수습책으로 내놓은 것이 해경이요? 해경을 없애겠다. 해경이 없어졌습니까? 원래 가면 각 지방 해양경찰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다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눈 가리기식의 국민들한테 잠시 보여주는 대중요법으로 되는 것이지 실제 국가 기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금 처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 카드, 만약 이것을 오늘 하지 않았고 2주 전쯤에 지지율이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하거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서갈 때 이 카드를 미리 내놨더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순서를 바꾸면서 굳히게 들어가는 그런 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는 것은 오히려 이제 몰리면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각 당에서는 저렇게 바른정당도 뭐 역대급 철새 정치인이다. 김종인 전 대표 폄하했고 뭐 홍준표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각 당에서는 뭐 사실 뭐 이 비판의 수위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은재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로 넘어간 건데요. 저 상황 이제 저 이수희 변호사님 네. 원래 탈당은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바닥을 보면 그 저기 지역구에 지금 강남구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과거에 그 새누리당이 그 강세 지역이었던 곳에서는 지금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구청장들, 뭐 시구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나눠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이은재 의원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그 챙겨야 되는 그 소위 뭐 식구라고 할까요? 그런 당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됐던가 아닌가. 물론 본인의 정치 생명도 뭐 달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나 이후의 과정에서 본인 이은재 의원 입장에선 자유한국당으로 이때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유승민 후보에겐 굉장히 뼈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 지금 한 20여 명 의원들이 또 3당 합당을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까지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은재 의원 저분은 사퇴하세요. 이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뭐 코미디 프로에까지 나올 정도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당시 논란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은재 의원 외에도 한국당으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쪽에 또 합류할 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우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차기 정부 안철수 의원의 후보의 차기 정부 구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 말하자면 바른정당의 또 상당수 의원들이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바른정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건 말하자면 유승민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람 또 국민의당으로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현중 의원님, 뭐 이은재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보수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물밑에서는 굉장히 캠프 간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라면 유승민 후보의 완주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은 사실 바른정당 가서부터 제일 먼저 후회한 사람이 이은재 의원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뭐 언제 돌아가느냐 뭐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탈당했다 다시 재입당하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 지금 뭐 바른정당 안에 소문은 뭐 번호표 다 받았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유승민 후보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의원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왜 입당을 안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냐면 결국 바른정당을 끌어안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당적을 가지게 되면 사실 힘들어지니까 만약에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뭔가 한번 연합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당적을 저는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될 경우에 정말 유승민 후보를 측근들 정말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선거 전에 결정해야지 선거 뒤에는 이미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오늘 내일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단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 측은 이은재 의원의 탈당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건데 개의치 않겠다고 했어요. 유승민 후보 완주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정리를 하면 이수희 변호사 잠시만요. 허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면 저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유리한 구도가 좀 되는 거예요? 뭐 얼핏 보기에는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선거가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한 힘을 실어줄 만한 것은 아니다. 원래 지금 왜냐하면은 바른정당이 받는 당 지지율 자체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관심 대상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 옛날에 후단협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지만 중간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걸 줄여서 후단협이라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노무현 후보는 후보를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유승민 후보님은 빠지라는 이야기예요. 빠지고 어쨌든 보수끼리도 뭉쳐보자. 또 일부는 뭐 아니면 안철수하고도 뭉쳐보자 이건데 이것은 대선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선을 지나서 다음 지방선거를 보고 또 그 이후에 자기 총선을 보고 미리 자기 정치, 자기 선거를 미리 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후보를 처리하고 자기가 물러나게 된다면 대구 경북에서 배신자 소리를 영원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의원들과 대선을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 후보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완전히 지금 불일치돼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올 초에 이제 창당했던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캠프에서 첫 이탈자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예정인 이은재 의원 관련 속보까지 여러분 짚어봤습니다.